안녕하세요. 18학번 홍예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1회 2회 통합 임상심리사 2급 필기 시험 문제 61번에서 65번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자신의 초기 경험이 타인에 대한 확장된 인식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을 강조하는 치료적 접근은 1번 대상관계 이론은 핵심은 현재의 인간관계가 과거에 이루어진 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양육자와의 관계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맺는 타인과의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고로 답은 1번입니다. 2번 자기심리학은 자기애와 자기 개념이 중심을 이루고 자기 구조의 발달을 강조할 뿐 아니라 자기됨에 관한 주관적 경험과 자기 대상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3번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개인이 기능하는 데의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번 인본주의는 개인적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주관적 경험에 따른 이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아를 특히 중요시합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역할 중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심리학자가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것은 비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에 해당된다. 여기서 비학구적인 장면이란 치료센터 및 재활기관에서 특정 장애를 위한 평가, 치료법에 대한 강의, 내담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교육 등입니다. 고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해주는 것은 비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 의과대학과 병원에서의 교육은 비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에 포함된다. 의과대학과 병원에서의 교육은 학구적인 장면에서의 교육에 포함되므로 틀렸습니다. 디귿 임상심리학자들은 심리학과뿐만 아니라 경영학, 법학, 의학과에서도 강의한다. 임상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정신장애나 심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임상심리학 강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의료적 정신과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환자를 가르치는 것도 임상적 교육에 포함된다. 치료 안에 교육적 접근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입니다. 63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부정적 사건들을 무엇으로 볼 때 우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예언한다. 셀리그만에 의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자신의 반응으로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통제하기 힘든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그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비난하고 이것이 그 사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변화될 수 없고 이것은 안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사건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건이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그것을 일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내부적, 안정적, 일반적 1번입니다. 64번.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그부들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10세 지적장애 남아의 문제 행동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권장되는 행동치료법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장애 아동의 특징으로 대체로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으며 낮은 기억력과 학습 속도가 있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과 함께 사회적 기술이 낮아 일반 아동에 비해 또래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나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노출치료. 노출치료는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동치료입니다. 불안의 근원이 되는 대상이나 환경에 환자를 노출시켜 환자의 불안이나 고통을 없애는 기법입니다. 아무래도 지적장애 남아를 바로 그 환경에 노출시켜 고통 없애는 기법은 맞지 않겠죠. 이번 체계적 둔감화는 불안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노출시킴으로써 내담자의 불안 반응을 경감 제거시키는 행동수정 기법입니다. 3번 유연성 관리 치료는 바람직한 행동은 보상 등을 통해 독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행동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번 혐오 치료는 행동을 원하지 않는 자극과 연관시키도록 환자를 조절함으로써 환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감소시키거나 피하게 하도록 고안된 기법입니다. 앞서 말한 지적장애 아동의 특징을 고려하면 권장할 수 있는 행동치료법은 3번 유관성 관리입니다. 65번 현재 인성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리평가 도구들 중 가장 먼저 개발된 검사는 1번 다면적 인성검사는 1943년 미국 미네소타 지역의 해서웨이와 맥킨리를 통해 개발된 검사입니다. 단순히 성격만 분석하는 검사가 아닌 개인의 정서와 적응 수준 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합니다. 2번 스트롱 직업흥미검사는 미국의 직업심리학자 에드워드 스트롱에 의해 1927년 개발되었습니다. 개인의 흥미 정보와 직업 세계를 연결하여 개인이 만족할 수 있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검사입니다. 3번 로르샤흐 검사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헤르만 로르샤흐가 1921년 개발한 성격검사입니다. 좌우 대칭에 잉크 얼룩이 있는 10장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카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엇처럼 보이는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등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합니다. 4번 주제 통각 검사는 머레이와 모건이 1935년에 개발하였습니다. 모호한 사진을 보고 피검자가 꾸며내는 이야기의 주제를 해석함으로써 피검자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주제와 공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고로 정답은 제일 빠른 1921년에 개발된 로르샤흐 검사입니다. 이상입니다.